신기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이. 오늘 주제는 제가 그 진료 보면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허리 아프면 성생활 어떻게 하느냐. 아마 우리 김홍식 원장님도 그런 질문 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이제 진료가 끝날 때쯤 조용하게 이제 저 사실은 하면서 꺼내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저 어떻게 성생활을 잠자리는 언제쯤 해도 될까요? 언제쯤 해도 될까요?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그분은 그래도 상당히 용기가 있으신 분이고요. 물어보고 싶어도 그냥 젊은 분이면 안 물어보고 그냥 가요. 네. 저 간호사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이러면서 물어본 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한가 봐요.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안 물어보자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속 시원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걸 알려주는 팁이 없을걸요?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네. 자, 우리 허리 아픈 분들도 성생활을 해도 되느냐? 네. 허리 아픈데 아무래도 성생활은 허리를 많이 쓰니까 이거 허리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허리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근육이 놀란 염좌도 있을 거고, 뭐 디스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심한 정도도 있을 거고, 수술했던 분이 있을 거고, 안 했던 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하게 말해서 뭐 디스크가 터졌다 이런 거 아니시라고 한다면 오히려 성생활이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허리를 뒤로 제치거나 아니면 골반을 들어주는 행위를 많이들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신기절 TV에서 우리가 허리 운동하는 거 많이 보셨죠? 거기에 그 자세가 들어가요. 네.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기립근 강화 운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심하지 않은 디스크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적극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하고 너무 심해서 이제 다리가 너무 당긴다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이제 터져 흘러내려서 어떤 복압이, 우리가 성행위를 하다 보면 조금 복압이 상승하고 이렇게 허리를 쓰게 되면 뒤에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생활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고요. 또 어떤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뼈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골다공증 있을 때 골밀도에서 이제 칼슘을 뼈에다 넣어주는 그런 뼈를 생성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자한테도 좋고 남자는 우리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런 것이 완화되면 이제 근력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고 즐거운 성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돌핀이 좀 분비가 되면서 어떻게 면역 기능 강화도 좀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를 기피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그 전에 내가 어느 정도 허리가 안 좋은지는 알아야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 성인은 오히려 더 득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허리 아프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시중에 그냥 나오는 말로는 남자는 허리가 중요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코가 중요하죠. 그런 거예요? 코가 중요하죠. 예. 사실 뭐 우리가 뭐 그 허리 아픈데 섹스 하느냐 마느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질문이. 예. 아니 사실 뭐 허리 아픈 사람들이 허리 아프다고 섹스 안 하겠어요? 다 하죠. 조심해서 할 뿐이지. 그래서 이건 섹스라고 하는 거는 그거 해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섹스하고 나가지고 이제 느낄 거 아니에요. 뭐 섹스하고 나니까 뭐 리드미컬하게 해가지고 뭐 근육이 풀려진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이제 기분이 업돼서 뭐 아프던 것도 없어진다든지 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섹스라는 거는 해보면 다 알기 때문에 구태 우리가 구구절절히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이 어쩌고 어쩌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특별히 조금 뭔가 조심해야 될 거. 원장님께서 이제 또 섹스라고 말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 내가 표현을 할 때 뭐 성행위, 성관계, 잠자리 뭐 되게
평소에 안 쓰던 단어 쓰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야. 이게 섹스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저도 이제 편하게 말을 할게요. 이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섹스를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즐겁고 성행하고 우리가 또 아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척추 치료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성행위 섹스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과도한 자세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알고 가면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신전하거나 허리 트는 행위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좀 여성이 만약에 환자라고 봤을 때 여성이 이제 내가 어떤 통증에 대해서 적절한 체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엎드리면 굉장히 뭐 허리 통증이 있고 아프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거나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체위 있잖아요. 정상의 체위 같은 거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환자라고 한다면 디스크가 있으면 아시죠? 허리를 굽히게 되면 디스크가 더 밀리면서 뒤로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 상의라든지 아니면 후베이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게 허리에는 좀 더 무리가 덜 가는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우리 몸이 제일 의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더니 좀 당기고 좀 저려. 그거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아, 이거는 너한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다른 자세로 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절하게 알고 가면서 통증에 따라서 편한 자세를 찾아가면 그건 또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골프 칠 때 그 타이거 우즈처럼 안 하는 것처럼 그 포르노배우처럼 이렇게 과격하게만 안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장님께서 보면 너무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뭐 수많은 체질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막 들고 막 벽에 밀치고 하는 그런 거친 거 한 번쯤 남자들이 하면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나았다고 이게 들고 하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허리 아파서 본 게임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들고 하는 건 하지 말고 정상적인 왜냐면 환자니까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그런 정도의 자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제 병원이니까 또 저기 정형외과 의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그럼 언제부터 성생활을 해도 되느냐? 사실 이거는 진짜 의학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 너무 같아요. 궁금한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한 어떤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 제거술을 했다. 손 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조기를 한 6주 하거든요. 네. 한 달에서 한 달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조기 한다는 거는 허리를 과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터지면은 아직 그 디스크가 흘러나온 구멍이 아직 힐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막히기 전까지는 좀 과도하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한 보조기 할 때까지는 6주 정도는 좀 성행위는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술, 쇠 고정하는 거 있죠. 유합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3개월 보조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조금 근육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픈 분들일수록 오히려 섹스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런 통증이 훨씬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우리 코스트윅 그 조석기소에 있는 그 교수님이 늘 입에 떠드는 얘기가 Sex is best medicine. 그러니까 이제 섹스가 최선의 치료라는 거예요. 실제로 섹스 많이 하신 분들 허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좀 그런 걸 조금 약간 부끄러워하고 좀 어려워하고 뭐 적죠. 근데 우리가 뭐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수술하는 분 굉장히 유쾌하게 그냥 나 언제부터 섹스해도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의학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의 내 삶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고 내가 했더니 이런 거 증상이 있어 이런 괜찮은 건가요? 이런 것들도 좀 더 병원에 오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배우자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허리가 아플까봐 사실은 못하기도 하고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좀 더 알려지고 적극적으로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하나의 운동이 또 되고 좋은 삶의 질에 영향이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요통 너무 허리가 아픈 경우에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한 이후에 어떻게 보조기 하기 전에 그 직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수술한 지 별로 안 됐거나 허리가 심하지 않으면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는 친구가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지, 부부관계가 이제 친구 관계로 변하면 이제 망하는 거니까. 예,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유튜브를 틀어드려야겠네. 보세요. 네, 그 유튜브 저희 신규책 TV 보시면서 또 이제 뭐 허리 수술을 하셨던 아니면 이제 그런 약간의 부부관계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저희의 운동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또 부부의 또 샘솟는 그런 꽁냥꽁냥도 키워가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Sex is best medicine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Sex is best painkiller. 섹스가 또 이게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진동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섹스는 이제 피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게 또 열심히 성생활해서 제 계속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